자,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고요. 네, 수용 방식의 완,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270페이지 01번 토지 등의 수용을 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 1번 수용의 주체가 되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뭐 민간 시행자든 공공 시행자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단 이제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어떤 법률을 준용하게 될까요? 준용되는 법은 다 배웠죠.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공취법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취법을 준용을 해서 쓰게 되죠. 그럼 그때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은 국토교에서 배웠고요. 그때 제가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은 언제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지금 내려가서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 다 필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적어도 돼요. 직접하고 나올 때마다 외워요.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 그렇죠.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되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업 인정.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에요. 네. 자, 이렇게 수용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용을 했습니다. 하면은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고, 그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한다 그랬죠. 무엇이라고 하죠? 재결 신청. 그때 재결을 신청할 때 재결 신청 기간입니다. 재결 신청 기간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1년 내에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것이 공취법상 토지 수용 원칙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 특례가 시험 나오는 거죠. 자, 특례 여러분 교재에서 밑줄 그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교재 다 있는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 특례가 나와 있으면 저 위에 보는 양괄호 4번 특례 발표하시고요. 읽어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공취법을 준용할 때,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십시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까지 줄 거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손 떼고, 자, 공취법상 다음 줄 거죠. 사업 인정 및 고시 줄 것이십시오. 사업 인정 고시의 성수로 본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도 특례가 인정됩니다. 재결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지금부터 줄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재결 신청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들어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야 또 입력이 될 수 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집중. 지금 거기 지금 밑줄 다 꺼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의 농지, 건축물, 임야 같은 거, 이 수용 대상이 될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뭐 하면 되죠? 고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만듭니다.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고 그 세부 목록을 대외적으로 무엇을 하면은 고시하면은 세부 목록고시라 그래.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목록표를 만들어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고시하면은 이 세부 목록 고시한 것 이것을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만 해버리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 처리 간주해 주니까 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목록표를 만들어 고시만 해버리면은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반드시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공익사업 인정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지 뭐. 왜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그것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은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공직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만 가능해. 근데 도시개발 사업 질서에서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면은 3년 내내 가능한 거야. 그 말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5년이면은 5년 내내 언제든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법상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세부 목록 고시하면은 토지 수용할 수 있다. 재결 신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책절 등기입니다. 넘겨서 자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04번 원행지 공급과 개발호입니다. 원행지 공급과 개발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에 오셔서 자 원행지 공급과 개발 네 잠깐 앞을 볼까요? 아까 이렇게 공부했잖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중공사를 받고 공사 완료가 공고되는데 그때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택지정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전체 구역 면적 얼마?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원행지 공급. 그때 원행지 공급 목적은 자연 파괴적입니까? 자연 친화적입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구제의 승인을 받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 적어뒀다고. 교재 같이 볼까요? 시행자는 밑줄 것이십시오.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줄 것죠.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1번,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2번. 이게 뭐죠? 공급 목적이 되는 거죠. 원행지 공급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미리 지정고지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정고지의 승인을 미칠 것이고 공급의 절차, 공급 절차는 지정고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지정고지의 승인을 받고 다음 중 한 개 해당한 자에게 원행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음 중 한 개 해당한 자가 원행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행지 개발자가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자, 국가지자체 빨리 줄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박스 안에 줄 것이고 2번 질 끝에 공공기관 줄 것이고 3번 지방공사비 줄 것이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앞으로 묶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앞쪽으로 묶어서 공공개발자가 되죠. 그래서 주로 원행지 개발자는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개발자에게 공급이 돼요. 단 4번에 봅니다. 제일 끝에 줄 거죠. 4번에 공모에 선정된 자. 공모가 뭐죠? 공개 모집이잖아. 공모에 선정됐거나 그 다음에 5번 별표 너무 중요해요.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4번 5번 묶어서 민간 개발자가 되죠. 그래서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원행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면 민간 개발자도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스 바로 위에 봅니다. 박스 바로 위에 줄 것이십시오. 원행지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3분의 1 이내로 한정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맞죠? 그리고 제 책장 등기입니다. 넘겨서 나머지를 좀 읽어보시고 277페이지입니다. 277, 277페이지 9번 봅니다. 9번. 277페이지 9번.
원행지 개발자 선정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별표하시고 원행지 개발자 선정 기준. 자, 선정 방법. 네, 이거 밑줄 것이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원행지 개발자 선정은 줄 것이십시오.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원행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해요. 이유가 뭐죠? 원행지 개발자 대부분이 공공개발자니까 국가 등이니까 수의계약 방법을 원칙으로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줄 거죠.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잖아. 그래서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저 뒤에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게 돼요. 물론 경쟁 입찰 방법이 경쟁 입찰이 2위에서 입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행지 공급 가격은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뭐 단순 암기예요. 네, 공급 가격에 감정 가격에 동그라미 합니다. 감정 가격. 두 분의 줄에 공사비 동그라미 합니다.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입니다. 감정 가격의 공사비를 계속 줄 거죠. 끝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행지 개발자와 네, 사업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네, 사업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279페이지 봅니다. 279. 27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조성 토지의 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공급 계획서 제출 리딩 R. 공급 계획서 제출 리딩 R. 그리고 저 밑에 3번 공급 기준과 방법에서 양괄호 2번. 279페이지 맨 밑에 양괄호 2번 공급 방법을 별표하시고 암기라고 적어놓고 외워야 됩니다. 자, 조성토지 공급은 자 경쟁 입찰 방법 줄 것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공급하죠?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함이 원칙인데 추천 방법 4개를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추천 방법 자 줄 것이십시오. 박스 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1개, 그리고 주택법상 공공택지 출국고 2개,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나 공장 용지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암기해둡니다. 이것 기억 니은 디귿은 무슨 방법? 추천 방법.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책장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기억부터 네 취업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추천 방법 4개를 안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추천 방법을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조성토지의 가격 평가입니다. 4번 280페이지 큰 4번. 자,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은 뭐죠?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감정 가격으로 한다.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 밑에 원칙. 다만 281페이지 제일 위에 학교 용지 등 공급 가격은 학교 용지 등 공급 가격 뒤에 적으십시오. 가로 열고 감정 가격 이하. 학교 용지 등은 네, 바가지를 씌워야 될까요? 감정 가격 이하를 줘야 될까요?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단독으로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앞에 박스, 안에 박스는 꼭 챙겨야 됩니다. 박스의 별표를 암기하십시오. 뭐 공공청사 용지, 근데 아주 쉬워요. 줄 거 놓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라든지 뭐. 그리고 4번에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거나 5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그리고 6번에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는 이제 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네, 감정 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 챙겨야 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수용 방식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환지 방식원 도시개발 사업 절차, 환지 방식원 사업 절차를 쭉 진행할지도 그렇게 합니다. 282페이지를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고개를 드시면 돼요. 282페이지를 그대로 둡니다.